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을 흔히 매의 눈을 가졌다 하는데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요. 경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바로 한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뭔가를 주시하기 시작하는데요. 버스 운전기사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바로 이 남성인데요. 여러분들 이 남성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운전기사가요. 뭔가 좀 수상쩍은 눈빛으로 저 남성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버스 내부에서 저 남성이 거울로 힐끔힐끔 저 남성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전화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기지개도 하고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아까 그 남성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버스가 어디로 향했을지 계속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스가 향한 곳은요, 한 정류장이었는데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미 경찰이 와 있었어요. 대기하던 경찰이 한꺼번에 버스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상쩍은 남성을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요. 아까 좀 뭔가 수상하던 그 남성이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가 된 겁니다. 아니, 저 버스 기사님이 눈을 떼지 못했던 저 남성, 그리고 경찰에게 갑작스레 붙들려 나온 저 남성,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게 이 잡혀온 남성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발찌를 찬 과거의 성범죄자예요? 네, 그래서 성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지난 6일 그 본인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어요. 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휘경동에 있는 그 전자발찌 관리하는 그 법무부 측하고 이 경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바로 관내에 있는 버스 기사분들한테도 이 사람의 어떤 얼굴 전담을 싹 돌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버스 기사분들이 저렇게 이 전자발찌라든지 중요 범인들이 그 전단이 뿌려지면 본인들 휴대폰에다가 올려놓고 공유를 하면서 살핀다고 하네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시흥 쪽, 안양 쪽에서 운전하는 그 버스 기사분인데 자신들끼리 그 범인의 얼굴을 그 휴대폰에 이제 그 앱을 통해서 깔아놓고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유한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이 버스 기사분은 눈썰미가 좋은 분이고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양에서 부천 쪽으로 저녁 7시 분이니까 이제 한 8일이니까 한 이틀 지났네요. 발찌 끊고 도주한 지. 버스 기사분이 그걸 본 거예요. 저렇게 타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 단체 방에다가 내 버스에 탄 사람이 이 사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까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는 거고 경찰이 이제 연락이 됐겠죠. 그래서 경찰이 한 5km 정도 된대. 승차 한 데서 5km 정도 된데 앞에 주차장에 세워라. 약속이 됐고 거기에 세우니까 경찰은 앞뒤문을 통해서 둘이 동시에 들어가. 그러네. 뒤로 들어가네요. 도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검거를 한 건데 이 버스 기사분 정말 이거 반드시 표창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요. 눈썰미가 그냥 좋다는 말로 평가할 게 아니라 대단하신 게 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날짜는 지난 6일이에요. 그런데 저 버스 기사님의 신고로 다시 검거를 하게 된 날은 8일, 이틀이 지났어요. 이걸 정말 기억하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사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랑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더군다나 내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다라는 거는 정말 관심 있게 관찰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것인데 얼핏 보고 맞다. 다시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다른 어떤 감각과 그 촉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순발력과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소드 연기를 한 것이 이 사람을 보고 확실하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운전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일단 전화로 해서 알리면 누군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화방에
이 사람 맞다. 대신 신고해달라고 동료 기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 지금 드라마 내용이 뭐야? 아, 네. 운전 중이어서 신고할 수 없으니까 대신 부탁한다. 그 사람이다. 도주 중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했더니 이제 바로 다른 운전기사가 119에 신고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리나 안 내리나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운전기사가 자꾸 특정인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사자도 저 사람이 나 보지? 그러네요. 라고 해서 즉시 또 하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곁눈질을 하면서 딴짓을 하는 것처럼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뒤를 쳐다보면서 네. 이렇게 그 사람을 예의주시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도주한 사람은 아마도 꿈에도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그랬네요. 승객들도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는 혼자서 엄청난 많은 생각과 그 짧은 시간에 연기를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그 이동 과정에서 또 어디에서 접선할지를 경찰이랑 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태연하게 신고 아하. 안 한 척 연기를 하셔서 대단하시네요. 이 검거에 도움을 크게 주셨습니다. 이 버스 기사님은 연말 연기대상 후보에 올라가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 훌륭한 이 일을 해내신 버스 기사님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그 도주 그 경로가 이제 계속 버스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쪽에 아마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버스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카톡방에다가 이제 그 사진하고 범인 뭐 전자발찌 해가지고 이렇게 도주동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올렸어요. 신호대기 하면서 확인을 했죠. 셔츠나 그 바지나 신발이나가 다 똑같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했었죠. 네. 근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참 협조를 잘하신 것 같아요, 범인이. 제 눈밀로 뒤에 와가지고 서 계셨어요, 그분이. 딱 보이는 그 자리에. 아, 정말로 또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정말로 이게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마터면요, 만약 이 택시 기사님의 기지 그리고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승객분들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도주 중이던 이 범죄자가 검거를 해보니까 그 품 안에 30cm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지 않고 만약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 이게 더 큰 범죄 그리고 그러니까요. 버스 승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 얘기를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검거를 해보니까요. 길이가 30cm 이르는 흉기 섬뜩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데 정말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기사님 정말 대단하신데 마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누가 이렇게 봐도 그거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아 찾는다고 그래도 의식해가지고 좀 찾아주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그런 사람들 저기 하는데 그거 안 찾아주겠어요. 저는 뭐 다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와, 정말로 박성배 변호사님, 이분은 한요, 1인 4색, 그러니까 뭐 한 4가지 정도 갖췄어요. 용기, 그 다음에 연기력, 그 다음에 유머 감각, 그리고 겸손. 와, 뭐 정말 4가지 정도 다 갖췄습니다. 이분의 역할 그리고 경찰의 공조로 결국은 이 남성 A씨를 검거하게 됐는데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이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손상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좀 더 철저하게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면 신체 리듬 상황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외부에서 비명을 질렀을 때 인지하는 기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했을 때 인지하는 기능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기술적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네. 섣불리 입법을 못하고 있는데 아하. 그렇지 못하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상황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자장치의 재질을 좀 더 개선하고 보호관찰관 분들이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을 계속 감시를 하는데 그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데 네. 보호관찰관 인력도 충원하는 등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이거 하나 마지막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께 이건 정보를 드린 차원이에요.
김복준 의원님, 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자발찌, 즉 보호관찰관이 소관이 경찰인 줄 알고 있는데 아, 예. 전자발찌를 찬 사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저 휘경동에 있어요. 네. 서울 보호관찰소 법무부. 법무부죠, 소속이고요. 법무부. 예. 네. 예, 그래서 보호관찰관들 인원수가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네. 하여튼 그 명백히 전자발찌는 이 경찰의 어떤 소속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마치 경찰이 이런 이 경계나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삼엄하게 이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일어났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찰분들 또 기가 살아야죠.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뛰고 계시는데요. 경찰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